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가 지난 목요일 날, 오늘 3월 1일인데, 어저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5%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뭐, 고가 84,900원, 거의 한 85,000원 정도를 찍고, 조정폭이 거의 한 7만, 한 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조정받는지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무엇보다 가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요, 요겁니다. 하도 요즘에 입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인증을 먼저 하고 갈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눌러보고 있죠. 자, 조회를 누르면 뭐가 나오나요? 껌뻑거리죠. 자, 이 화면은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쵸? 제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수익률 비교 차트, 즉 시장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457%, 내 계좌 수익률은 457%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죠. 시장하고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증을 계속 할 테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해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페스아크가 먼저 나오는데 이것도 그 반도체 종목입니다. 제가 반도체 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을 포함해서 뭐 자동차 쪽을 공략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쪽을 공략할 때는 그 자동차 부품 쪽을 공략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2월 한 중순 정도에 정확하게 공략을 시작해서 상한가 한 방 먹고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 32%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2주일이 채 걸리지 않죠. 저는 모든 종목을 2주 안에 털고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2월 21일 네페스아크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하겠다는, 그쵸, 시가의 책을 시키겠다는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저께 마감된 2월 29일의 상황에서도 보면 2월 29일 시장가 매수 덕산테크피아 8시 59분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코리아 FT 시장가 매수 8시 55분, 그쵸, 두 종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 FT부터 보면, 코리아 FT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2월 초부터 공략을 시작해서 제가 거의 한 6거래일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28%의 수익을 내고, 그리고 제가 어제 목요일 날 다시 공략한 결과 11%의 강세 마감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덕산테크피아, 자, 내용 한번 보세요. 2월 20일 날 제가 4%의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 결과 목요일 날 10% 상승 구간에 있고, 이 두 종목은 다 신고가 종목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네페스아크도 신고가 종목이다. 자, 그리고 HLB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HLB에 대해서 제가 빼놓고 볼 수 없겠죠. 2월 26일 장중 매수 HLB 81,500원에 사라. 그쵸?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81,500원. 그쵸? 이 구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온 거예요. 근데 1월 달에도 매매를 했단 말이죠. 매수. 그쵸? 4거래일 동안 31.9%의 수익. 그쵸? HLB로 31.9%의 수익을 내고 추가적인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가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HLB의 타점을 포함해서 정말 내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즉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매매를 내가 한번 해보고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쵸,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즉 신고가 매매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다 확인해 보셨고 인증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어떻게 공략할지 그 내용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럼 돈 못 봅니다. 장담할게요. 자, 보세요. HLB가 올라가는 이유, 리보세라닙을 포함해서 캄렐리 주맙에 대한 FDA 승인 신청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나빠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래요? 실적에 좋은 종목만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바이오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적자라서 안 한다. 미친놈들입니다. 그 주식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바이오, 특히나 신약 개발 쪽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나 뭐 진짜 뭐 글로벌 빅파마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물론 뭐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파마는 아닌데 그쪽은 임상을 거친 단계를 사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있죠. 바이오 시밀러는 기존에 있던 약을 같은 기전의 약으로 맞춰서 내가 복제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뭔가 개발비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서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신약 개발 업체들은 투입만 있어요. 매출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투입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같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죠. 근데 빅파마는 거기서 가장 어려운 초기 개발 단계를 완료되고 승인 FDA 임상 1상 2상 정도 들어간 거를 사와서 딱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개발 업체는 캐시카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걸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보는 눈을 우리가 뭐 이쪽에 전공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를 겁니다. 아무리 기전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더라도 몰라요. 뭐 이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HLB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은 원래는 아파타닙이라고 개발이 되었었던 위암 치료제인데 2세대 항암제입니다. 2세대 항암제예요. 2세대 항암제 뭐예요? 표적 항암제. 네네네. 맞아요. 표적 항암제예요. 자, 그러면 이 표적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인 화학 항암제하고는 다르게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만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쵸?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화학항암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표적항암제가 맞습니다. 이번에 알테오젠 쪽으로 지금 뭔가 수혜가 크게 붙어 있었던 키트루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 2세대 항암제인 다음 버전이에요. 3세대 항암제. 이건 자가 면역을 높여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그건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고 한국에서 그 최고의 수혜주가 알테오젠입니다. 자,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 먹는 약이다 보니까 간을 통과하죠. 간을 통과하는 대신에 그쵸? 부작용이 적어요. 만약에 주사는 한 번 넣으면 못 빼잖아요. 피를 뺄 수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약은 부작용이 있으면 멈출 수 있고 그리고 위암 치료제로 개발됐었던 아파타닙 그 시절에 중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을 만큼의 효용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그렇죠?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진양권 회장이 대단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적자를 지속적으로 버텨와요. 근데 이 적자는 뭐예요? 개발비예요. 개발비.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갖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상증자도 하고 뭐 CB도 발행하고 BW도 발행하고 이런 그 재무적 위험 요소들이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그쵸? 수혈해서 투입할 수 있는 진양권 회장의 이 스킬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답 나왔죠. 그렇죠.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항암제에 대한 세대별 분류, 뭐 리보세라닙이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을지, 판매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뭐 판매허가 신청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그 시장성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예상이 가능하죠. 시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잡을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심리를 안정시키고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HLB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 하락폭이 어때요? 8만 원에서 4만 원까지, 3만 원까지, 2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죠. 4만 원, 3만 원, 2만 원대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차에 올라가네요. 그러면 한 10년 장기 투자하면 되나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HLB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제 계좌에서 몇 프로의 이 계좌 수익을 보고 있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다른 곳에 매매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했나요? 없습니다. 조정받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 그러죠. 눌림목 구간에 제가 매매했나요? 없습니다.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죠. 그리고 나서 딱 4일 보유합니다. 31.9%.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 또 체크하고 돌파하는 부분 보고 눌림목 구간에 또 공략해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 여기서 수익을 충분히 봤으니까. 그렇죠. 이걸 담보로 제가 또 지속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몇 프로 수익? 5%까지 또 목요일 날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돌파하면 뭐예요? 여기 보셨죠? 돌파하는 거 보고 더 사는 거 또 삽니다. 그렇죠. 또 사요. 이런 매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가격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공개를 합니다.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쵸?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 뭐예요? 2주입니다.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타점, 즉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쵸?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 내용을 딱 받아가시면 되고 이것도 모두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를 포함해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한 그 정리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한두 번의 수익은 볼 수 있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상황으로 정확하게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즉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종목 분류를 할지 그리고 이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